없기 때문에 그 이론 체계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한문 배울 때 보면은 그 선생님은 뭐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앞뒤를 다 외우셔요. 한문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 그 논어에 무슨 뭐를 물어본다 그러면 그 앞뒤를 다 외우신다. 근데 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인에 관계되는 거는 다 외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현대 학문은 외우지는 못해도 인이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은 인에 관계된 것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찾아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체계적, 과학적 이런 그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현대는 그러니까 고대 그 서론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이 그 자기 그 경험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담 얘기할 때 보니까 나는 뭐 이걸 쓰니까 어떻고 글씨는 또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기가 나오지 체계적으로 용필로는 뭐고 결자로는 뭐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체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그 공부 이런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김보경이라고 여기 학생이 있었었는데 경기대 1기고 그 학생이 석사 논문 쓰는데 이거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쓰고 이거 쓰면 박사까지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쓰면. 그래서 석사 하는데 다 썼어.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아니야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선 너 안 된다. 한 학기 더 해라. 근데 말 듣고 한 학기 더 했어. 그랬더니 논문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다 만학도시잖아 보면은요. 만학도니까 한 학기 더 이렇게 하는 거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그죠? 근데 괜히들 그냥 뭐 자기가 빨리 하고 싶고 뭐 그때 안 하면 꼭 뭐 되는 거 마냥. 근데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박사까지 만약 했었으면은 상당히 좋았을 텐데 중간에 그 시집가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공부가 중단이 됐어요. 아마 그렇게 했었으면은 이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체계를 잡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그 소논문으로 고대 그 이론 체계, 서론 체계에 대한 그 소논문을 좀 쓴 게 있어요. 네,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특히나 그 서양 방법에서는 지금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제목만 보더라도 골기론 이거 다 중요하겠죠, 그죠? 골기론, 신체론, 자연천치론, 규정론, 인격 상징론, 확양론, 통변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용어를 만드는 것도 일단 중요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골기론에 관계되는 거는 전부 다 골기론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고대 서론을 한번 이렇게 훑으면서 그러면 골기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근데 이러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회를 쓰는데 이것이 항상 필요한 얘기들이죠. 그죠? 그냥 글씨만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든가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골조부터 세우죠. 그게 바로 골이에요. 골이 써야지 무슨 뭐가 될 거 아니야. 그러고 저 페인트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색깔 내잖아요. 그지? 그게 뭐야? 신체로. 그래서 그게 나온 거가 지금 우리 주의금 여사도 그 목리몬을 져가지고 지금 아주 하는데 뭐 다 아직 지금 신체로까지 거의 나왔는데 이 전부 다가 다 이렇게 돼야지만 자연스럽게 집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조금 약간 2%가 좀 부족한 거. 아직 그 자연 청취론에 안 돼 있어. 그럼 거기에 누가 살아? 추이금 씨가 이준길 씨가 산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사는 맛이라든가 인간적인 이런 걸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성정론이야. 성정을 깃들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살아온 거
인간성 뭐 이런 거가 있어야지 주위에 환대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인격 상징이야. 그리고 학양이라. 그래서 내가 쭉 항상 강조하는 학양이 여기에 들어가. 그런 다음에는 전체를 다 알아가지고 통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어디라고 그랬었지? 사는 데가? 저요? 강원도 횡성. 그래. 횡성하면은 횡성 전체니 이런 지역을 다 강원도를 알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서울서 살던 사람이 걸리 갔었으니까 어떻게 변신해야지 되는지 이런 거가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 횡성에 살면서 서울 사는 거 그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횡성 그대로 따라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회가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변할 수 없는 거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시대성하고 지역성, 개성.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시대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에 태어났었으니까 지금 시대에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조선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했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21세기라고 21세기에 그것도 한국 중국에서 태어났었으면 글씨가 또 달라져. 그러니까 횡성에서 태어난 것하고 서울서 태어난 거하고 내가 서울서 태어났는데 횡성으로 이사간 것하고는 달라져. 그런 걸 전부 다 통해야지만 변을 할 수 있다. 그 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대에 맞게끔 여러 가지 이런 걸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법천만 이렇게 쓰는 거는 지금 통하려고 하는 과정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 그지? 변하려고 하는 거잖아. 오건준 회원 맨날 쓰면 뭐해?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그 배우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다 하니까 뭐 읽어보시면 돼. 서예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서론을 이해한다는 문제는 절대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 고대 서론은 매우 풍부하여서 그것을 전부 이해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7가지를 명제를 뽑아봤는데 골기로는 서예의 형질, 형질이니까 우선 바깥의 것이죠, 그죠? 형질의 반대말은 항상 신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중국 서예의 신미원칙에 대한 기본적 요점이라 하겠다. 신체로는 형질로부터 심화하여 신체에 이르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신체라는 말이 그 참 우리는 좀 많이 쓰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과 풍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예의 정신과 풍체하면은 사람도 풍체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글씨 모양, 형체 뭐 그리고 어떤 풍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뜻으로 씁니까? 겉모습 내지는 어떤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행동 거지. 아무튼 뭐야? 분위기. 흐리는 분위기. 풍체하고 분위기는 조금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겉모습 보고 느끼는 감정 이런 것도 보면은 풍체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걸 또 한번 하면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분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 바깥하고 그 내면하고 외면하고 같이 들어가잖아, 그죠? 아무튼 이래서 그 형과 신, 그러니까 형태와 정신의 변질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자연 정치로는 기본적으로 신체에 대한 것을 확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핵심은 아시냐. 아시냐의 반대말은 타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칙을 공부한다 이러한 것은 타신이야. 남의 정신이잖아, 그지? 안진경 무엇을 오견조 회원을 썼다고 그러면 오견조 회원을 쓴 사람이 정신이죠. 그 정신을 왜 배우냐면은 내가 정신이 처음에는 없으니까 남의 정신을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처음에 그래서 학은 효야라고 그런다고 제가 그랬었죠.
학은 배우는 거가 아니라 효야야, 본받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주석에 나오는 거 보면은 습이라는 말이 나와. 습이라고 하는 거는 자, 습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 날개에다가 신백자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날개짓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새가 처음엔 못 나르니까 날개짓을 하다 보면 거기에 왜 하얀 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날개짓 한다고 그래가지고 습이야. 그게 익힌다는 거야. 익히는 거는 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이거 날라고 하면 1000번 만번을 해야지만 난다는 얘기야. 그게 처음에 할 때 뭐를 본받아요? 어미새를 본받을 거 아니야. 그건 본받는 거야. 그 흉내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우리가 임무하는 거야. 그게. 이제 임무의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임무해야 날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 연습하는 거라고. 연습해서 어떻게 날려야지 되는 거지. 날아서 내가 뭐 어디를 간다든가 무엇을 뭐 먹는다든가 이것은 그 다음 문제고. 따라서 임무만 한다 이런 것은 습하는 거야. 효하는 거고 아까 같이 본받는 것이지, 그죠? 그 외 의미가 없어. 그는 뭐라고 타신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내 정신을 넣어야지만 비로소 글씨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서예에서 뭘 할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 이런 거가 어렵죠.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학양이 필요해. 학양이 필요해야지만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정할 수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가 글씨를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지, 그죠? 그럼 그 바탕은 습이 바탕이 되고 타신이 바탕이 되는 것이지. 타신이 목적이가 아니라. 자, 이런 것만 해도 좀 우리가 서예를 너무 모르고 또 너무 안 쓰는 거지, 안 쓴 거지 뭐, 그지?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에 타신만 하고 있다. 아신은 언제 할 거냐? 그건 뭐 죽어 사는 거지, 그죠? 아신은 왜 못하냐면 어려운 거야. 못하니까 안 하는 거라고. 그럼 글씨 안 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신이 있다. 이 아신 가운데는 또한 정강과 인격, 정신이라는 그 두 개의 인격, 정강과 인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므로 여기에는 정감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기정론이고, 그죠?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인격 상징론이죠, 그죠? 우선 이거를 갖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조선시대 같은데 올바른 학자니 올곧는 이런 사람하고 그러면 자기 올곧은 그 정신과 인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글씨에다가 표현하는 거지. 그럼 그 글씨가 잘 썼건 못 썼건 중요하다? 중요치가 않아. 거기서 나타난 정신을 보면 그거가 하는 것이지. 아주 예쁘게 잘 쓴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 관각차가 돼. 과거 글씨가 돼. 오건준 회원처럼 아주 예쁘게 잘 쓰 해서 뭐 할 거야? 그 컴퓨터에 못 당해. 조금 삐뚤삐뚤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도 내 정성이 담으면은 그게 손글씨니까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알파고가 할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미가 나오지, 그지? 그걸 똑같이 예쁘게 쓴다고 그러면 알파고가 더 잘할 것이고 컴퓨터가 더 잘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서 얘기를 을련비 사심비 다 쓰지만 그거 그대로 써서 뭐 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배우는 과정에서 붓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냐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뭐 반복되는 얘기니까. 자, 그 의미를 볼 때 후자는 전체의 전자, 그러니까 인격 상징론은 전자인 그 정신이죠, 기정, 성정의 내재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격 배움은 매우 중요한 했는데 안 들어가. 뭐야? 온도를 좀 오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격 배움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양론이 파생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성정이라든가 인격 상징이 다 있어. 근데 그것이 학양의 받침이 안 되면은 윤색해 줄 수가 없죠. 그죠? 하다못해 거지라든가 양아치도 인격이 다 있고 성정이 다 있어.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잘 승화시키고 하느냐, 닦느냐에 따라서 윤택해지잖아요. 사람이 윤택해지고. 그게 학양.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 고유 타고난 그 어떤 성정도 다 있어. 다 좋죠. 순진무구하고 다 뭐. 근데 배우지 않으면 그걸 쓸 수가 없고 활용할 수가 없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학양론이 파생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변론에 이르러 앞에 설명한 모든 명제들을 총직결하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규율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자, 위에서 설명한 7가지 명제는 고대에 거의 동시적으로 생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부단히 발전하여 더욱 내용이 풍부해지고 완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상당히 완전한 규모를 갖추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고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하다못해 논문을 쓴다고 할 때 지금 요 패턴 있잖아요. 요 패턴만 알아도 그 패턴에 맞춰서 논문을 써도 어떠한 논문을 써도 논리가 맞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가 뛰어나냐면은 그 사람의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야. 공부라는 거는 방법이에요. 방법론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거, 옳은 거 이런 것을 하나 알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딴 데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킬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각주 구검에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논리적인 사고와 이런 체계적인 과학적인 어떤 이런 논리성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자기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작품을 한다든가 또는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벌써 남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갖춰야지 다른 거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어요. 요거에서 요것만 끝난다 그러면 그건 아까 임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넘어가서 뒤에 항상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뒤를 먼저 보는 거가 좋아요. 이 책의 장점은 앞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 뒤에 제요가 있어. 그죠? 제요는 이 전체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요만 잘 읽어도 상당히 큰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요에 맞게끔 예를 든 거가 아까 한문 거기에 있는 게 예를 든 거야. 그러니까 예 든 거는 실제 별거 아니야.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된다. 자, 골기로는 고대 서론 중에서 기법을 통하여 신미주의로 승화하려는 중요한 명제이다. 골기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하는 말로 골이라는 것은 인체의 근본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그 질을 경고하고 진다. 그러니까 골자 들어가고 나면은 일단 즐기고 경고하고 뭐 이런 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부드럽다 이런 거는 벌써 골이 아니죠. 그죠? 또 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골이고 기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인 격조를 말합니다. 이 기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까 권은영이 얘기한 기라고 하는 거는 분위기가 더 같아. 기라고 하는 거. 기는 보이지 않는 거야. 느낌으로써 아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골기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강직하고 아장거리지 않는 일종의 인격적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따라서 옛날 충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글씨를 보면은 글씨를 잘 썼다 못 썼다 떠나가지고 일단 골기가 서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성수침이라든가 아니면 이태계라든가 이런 이왕 글씨 같은 거 보면은 글씨가 우선
서 있다. 글씨 조금 쓰고 나서 변화하고 내가 말하는 소위 그 꼴값 떨 때 제일 중요한 거가 골기를 줘. 그냥 변화만 좋아하고. 한글도 아마 그런 거 많이 할 거야. 처음에 그 정자 쓸 때는 골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흘림 쓰다 보면은 좀 막 그냥 변화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골기가 없어. 그러고 그때서나 이 정자가 어렵다는 거를 알게 돼. 그래서 다시 정자로 돌아가야 돼, 한 번. 그래서 흘림하더라도 막 흘리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 내려오고 하는 거, 중요한 거는 딱딱 그 골기가 서주면 그 글씨가 번쩍번쩍 서요. 나머지 조금 이렇게 뭐 틀리더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 날리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자기 땀에만 이쁘다고 생각해. 그건 마치 그 아주 그 어린애가 엄마 화장품 해가지고 막 칠한 거 같아. 자기만 보기에 예쁜 거야. 위에서 보면 아는 사람이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그게 또 하는 짓이 귀여우니까 귀엽다고 해. 그럼 걔는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해. 이거가 예쁘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참 이런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꼭 사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보면. 그러니까 대가들은 아마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뭐 이미경 선생 뭐 이런 어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글씨 바르게 써야 된다. 그리고 더 정자가 중요하다. 아니면 글씨가 뭐 그런 얘기들을 기본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해보고 나면은 다시 그게 정말 기본이 필요해. 막 할 때는 저도 이쯤에서나 이제 막 이런 현란한 글씨 옛날에 많이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저 정직한 글씨를 쓰고 싶어. 막 이렇게. 못 쓰더라도 막 어떤 필액 하나더라도 내 혼이 사면서 정말 올고든 그런 거가 좀 필요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잘 안 돼. 그니 뭐 내 눈에서 이렇게 막 까부는 글씨 막 이런 거 보면 그건 참 헛개비 없고 한심스럽지. 근데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해. 자, 아무튼 그러나 그 선언에서 그 골기라는 말은 더욱 풍부한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골은 통상적으로 권력을 말하고 있으니 이는 필에게 내재된 힘으로 이것으로부터 근이라는 말이 파생된다. 이 근이라고 하는 거는 골하고 저 살하고 좀 그 붙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근은 뭐라 그럴까 인내심 같은 거 이런 것이 필요하고 골은 딱딱 그 힘이 그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이 조금 부드럽죠, 그죠? 그래서 그는 질기다 그래. 그래 심줄처럼 질기다고 그러지 누가 뼈다처럼 질기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용어가 주는 말이야. 골은 굳세고 그는 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라고 하는 거는 서론 중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으니 기세, 기운, 기맥. 그러니까 즉 이런 것이 뭐 행기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등 사회 요소 중에서 신기와 서공기 및 사회의 정신적 의취인 그 기미 등은 전부 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기 뭐 서공기 기미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전부 다 이것은 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그 7사람이 있지만 7사람 옷이 다 다르고 뭐 안경도 서로가 다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분위기력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건 기를 느끼는 거죠. 아마 이걸 획일적으로 똑같이 했다고 하면 아마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글씨로 얘기하고 나면은 그런 걸 찾아가야 되지. 자기한테 맞는 이런 것들이. 그치? 근데 글씨를 획일적으로 쓴다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면서 왜 그럴까? 모르는 거가 아닌 것 같아. 알면서 안 되는 거. 사회의 일을 안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생각을 안 해? 학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학양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알아야지 된다고 그랬었잖아. 암이 확실할 때 주관이 나와. 주관이 나오고 할 때 학양이 그것이 나오게 돼. 따라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 주관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대개 사단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주관이 없기 때문에 학양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 학양을 발扬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남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따라만 가고 이러는 것은 절대로 그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사회가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자, 이것으로 본다면 골은 사회에서 비교적 형상적인 정과획의 그 형태나 질감 그리고 심과 이것으로부터 형성된 미감에 편중된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기는 사회의 형상 가운데 추상적인 형식감에서 어떤 정신적인 미학을 추구하는 데 집중된다. 따라서 골기로는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면 권력에 관한 기법과 우위 그리고 미학적인 특징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넓은 의미의 골기로는 권력론과 기론을 포함하고 또한 이것들에 대한 그 관계까지를 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기론은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별도 철학적인 문제야. 좁은 의미의 골기는 단지 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골과 기의 내용의 관계를 설명할 때 권력은 기 가운데서 중요한 그 지위와 작용을 하고 있다. 위에서 열간 세 종류 서론 가운데 첫 번째 것은 골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고, 지금 이렇게 그 앞에 예를 든 거가 세 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 파트 중에 첫 파트가 골에 대한 기본적인 것, 두 번째는 기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골과 기의 관계, 이런 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더 찾을 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인용되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고 나면 이런 것을 골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기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이론적인 설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을 했었을 때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줘야 돼요. 그 예가 지금 바로 그 서론에서 나오는 것 중에. 따라서 이번 특강 같은 경우는 그 이론과 그 서론, 실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게 좀 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한문 이렇게 해석 능력도 배양하고 그 설명도 좀 듣고 또 전체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특강을 요거 좀 8번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많이 그 생각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학원에서 좋은 한 학기 수업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10년 전에 했었어요. 연구소 처음 이렇게 했었을 때 서론 가르치기가 제일 좋았었어. 그리고 한문 가르치기. 그래서 쉽고 이해하기가 좋고. 그래서 그때 정리한 거라 제가 고치지도 못해서 지금 보니까 띄어쓰기 마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좀 많고 해석도 뭐 틀린 것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서 잘 잡고, 제가 그걸 막 하려고 했더니 이거 내가 시간이 좀 없었어. 재밌을 것 같습니까? 네. 내가 그렇게 막 물어보는데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에어컨 작동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자, 된다. 지금 되는 거 같아. 오, 된다?
골기로 처음에 아까 근골이라고 했죠. 그 골을 중심하는 거. 서이 근골 우선. 그래서 이거 이우용법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우용법만 알으면 상당히 재밌어요. 지금 이하고 위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이걸 A라고 보면은 A를 B로 생각한다, 삼는다, 여긴다. 이것은 늘 얘기를 했었죠. 이것이 한문에서 보면은 거의 한 50% 이상, 거의 70%까지 이게 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해석하기가 참 좋고 문장 지을 때도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왕펀 뜨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것만 알으면 이전 해석이 너무 쉬워. 그러니까 글씨는 서예는 좋고 글씨는 다 좋아요. 글씨는 근거를 A죠. 선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선자가 이제 그걸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학양이 나와. 나 같으면 근거를 우선으로 삼는다. 또 근거를 먼저로 삼는다. 먼저로 삼는다고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해. 그리고 우선으로 삼는다. 이것이 제일 나을 거예요. 그죠? 서예는 글씨는 근거를 우선으로 삼는다. 그 이우용법이죠. 그죠? 자, 그거에 제일 먼저 나온 거가 서론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최홍의 구세인데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장도, 호미, 역제자중, 하필용력, 기부, 지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구세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4, 4, 16 요 말 중에 글씨 다 들어가 있어요. 사이. 그러니까 16자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나면 하다못해 이거 16자짜리 필요하고 나면 16자리 이런 걸 쓰는 게 훨씬 낫지. 여기 보면 그런 게 수두룩 빡빡해. 그냥 쓸데없이 무슨 남이 작품한 거 100기네 무슨 200시 잡네 무슨 참 불쌍한 일이야. 자기도 그 뜻도 모르고. 서예하는 사람이 이런 거 하고 나면 이거 아마 설명 들어오면 여기서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장도호민 이 네 글자지만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한다고 그러면 장두라고 하는 거는 장봉이야. 그죠? 홈이라고 하는 거는 회봉이야. 이게 글 쓰는데 가장 기본이죠.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보호한다. 장봉과 회봉으로 써야 된다. 글씨는. 두 번째, 역제자중. 힘이 글씨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뭐야? 중봉이야. 그럼 장봉, 회봉, 중봉을 얘기한 거잖아. 그치? 하필 용력. 하필 붓을 내림에 용력. 힘을 써야 된다. 필력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부지력. 이거 살갗이 아름다워져. 피력이 좋아진다. 그럼 이게 글씨 그냥 기본이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가 아까 이거 피력이라고 나왔었는데 글씨가 이렇게 보면은